경북대학교 허정혜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허정혜입니다. 아마 저를 토론자로 배치한 것은 수도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남성에 비해서 또 취약할 수 있는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학문 후속 세대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안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학문 후속 세대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강사 선생님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토론이나 발제자로 포함하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전임들이 간접적으로 그 목소리를 전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대학 밖의 인문학 강의는 여기저기서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이 인문학을 정작 가르쳐야 할 학문 후속 세대는 대학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문학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문의 보루인 인문학 후속 세대들은 국가나 지역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2017년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나오고 2019년에 인문사회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인문학 후속 세대 교육 연구 안정적 지원이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도 2018년에 아까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국공립대, 사립대 인문대 학장협의회라든지 코아사업협의회 등이 주체로 2018년에 국회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진흥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2019년 4월에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강사법에 대해서 강사법 시행과 교육 현장의 변화,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런 것을 주제로 인문 포럼도 열고 이렇게 해서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를 꾸준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제가 학장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체감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성과와 한계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학문 후속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의 지원 현황 이강재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살펴보면은 전임보다는 학문 후속 세대인 비전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시도, 그것은 주목됩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시에 지역별, 성별 균형을 의식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업적 산정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 여성 연구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점, 이런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방안에 있었던 학술 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AB형으로 지원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역시 A형은 18.7%로 선정률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산과 조직 제도 면에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한 것은 아까 구영실 학술진흥 교육부 학술진흥과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인문사회의 교수들의 그 의견이 있으면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이 기회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2019년에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방안 중에서 지금 대학 밖의 사회 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그 7쪽인데요. 지난번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런 협동조합 문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7쪽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예로서 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과장님이 오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방법의 이 로드맵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300명 이상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지금 대구 경북의 인문학협동조합에 우리 선생님들도 한 뭐 100여 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인문학협동조합 이런 것이 그 7쪽에 예가 있는데요. 대학 밖의 사회 진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관련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발굴 확산을 이 방안에서 이제 야심차게 이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 실천의 문제가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린 바 있는데 인문학 협동조합은 사실은 이 꾸려나가는 운영진들은 인문학 박사학위를 가진 강사들이고 이분들은 협동조합 운영에 미숙하고 또 생업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학 안팎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임 교수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센터라든지 수영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인문학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서 인문학 교육사업 혹은 지역 연구사업, 출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의 7쪽에 있는 가칭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간접 지원을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협동조합의 발굴 확산을 위해서 인문학 도서 출판 사업이라든지 인문학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내에 인문사회 연구소에 연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안정적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해줄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학문 후속 세대들의 연구 안전망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서 연구자 공동체 사회주택을 꿈꾸고 실천하는 연구자의 집, 이것이 지금 한겨레에 얼마 전에 11월 28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연구자의 집은 사실 교수, 강사, 대학원생 막론하고 특히 여성 연구자들에게 절박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실천이 되어서 지금 서울 지역에는 LH와 손잡고 서울 강북구와 중랑구에서 연구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2021년 2월에 약 1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 신문에서 봤는데 대구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같이 연구자의 집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여러 여건상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실현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 교육부가 이 연구자의 집에서도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제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해서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조직, 제도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의 발제 내용인데 대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그 안재원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조직과 제도에 있어서 명칭이 기초학술진흥원 혹은 기초학술연구센터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폭넓은 조직처럼 들리거든요. 기초라는 말이 붙이면은. 그래서 미국의 국립인문학재단이라든지 영국의 예술인문연구위원회라든지 프랑스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혹은 예로 드셨는 인간과학의 집 이것은 사실 매종이기 때문에 인간학센터로 변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인간학센터도 인문사회학의 학제간 연구 또 국제협력 연구 이런 것을 프랑스 전역에 한 23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명칭 자체를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인문사회라는 명칭으로 오히려 좁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학센터처럼 전국에 가서는 지역에 하나씩 이런 거점 연구센터가 생기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과 연계된 학자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인간학센터는 우리가 벤치마킹에 좋은 예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분은 두 분입니다. 교육부의 고순실 과장님하고 안재원 선생님, 이 두 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